그리고 이게 재미있어요. 익스텐서 액션이라고 해서 왼팔을 피는 거예요. 왼팔을 피는데 왼팔은 근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할 때 가장 미스를 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하도 왼팔을 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어드레스 때 팔꿈치에 힘을 줘서 이렇게 피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왼팔이 펴지는 거는 왼팔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치고 오른손 그립이 왼팔을 지긋하게 밑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우리가 힘을 안 주고도 왼팔을 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른팔뚝이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왼팔 근해 개념으로 오른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서 하면 왼팔을 힘을 안 주고도 왼팔을 잘 필 수가 있겠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왼팔을 피는 거는 오른팔을 곧게 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래요. 말이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왼팔의 경직 없이 펴지게 하고 왼팔을 파워 패키지 구조로 붕괴를 막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을 한대요. 이게 팔꿈치가 사실상은 접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느낌에선 이게 더 접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왼팔이 정말로 이 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혼자서 더 팽팽하게 펴질 수도 없고 혼자서 얘가 올라갈 수도 없겠죠. 여기서 제가 왼팔이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 그립을 잡고 얘를 지긋하게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펴졌죠. 근데 우리가 오른팔이 움직이는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힐 때는 오른팔 어디 근육이 써있을까요? 2두. 펴질 때는 3두. 밑에 3두. 자, 그럼 여기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왼팔 줄을 지긋하게 팽팽할 정도,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꽉 당기는 게 아니고 지긋하게 이렇게 당기면 오른팔은 어디 근육이 더 많이 쓰이는 걸까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2두하고 3두 중에 3두가 쓰이는 거죠. 근데 오른쪽 팔꿈치가 왜 접혀 있을까요? 어드레스 때 항상 그립을 잡을 때는 오른손은 왼손 밑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에 의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 접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두는 우리가 쓰이는 걸까요? 이때 그냥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접혀 있는 거지 내가 2두를 이렇게 써가지고 팔꿈치를 접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오른팔 입장에서는 뭐냐면 얘를 밑으로 지긋하게 당기면 구조에 의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 접혀 있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피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계속 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오른팔 어디 근육이 더 활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 3두예요, 3두. 2두가 이렇게 더 접힌 거는 왼팔의 길이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팔을 계속 당겼더니 이 길이만큼 계속 유지하고 왼팔이 올라가려면 이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은 더 접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오른팔은 계속 어떤 근육을 쓰냐면 밑으로 당기는 거 3두가 쓰이는 거잖아요. 스윙하는 내내 3두를 계속 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줄을 왼팔이 오른손에서 딱 떨어지면 오른팔 입장에서는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른팔 입장에서는 골프 스윙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백스윙 때는 팔꿈치의 길이가 파워 패키지 구조 중에 왼팔, 오른팔, 어깨, 삼각형 중에 길이가 바뀌는 팔은 오른팔이 접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또 그 파워를 축적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하려면 펴져야 돼요.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뭘까요? 오른팔은 계속 펴져 있는 거잖아요. 자, 펴져 있는데 내려올 때 라인을 지키면서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왼쪽이 공에서 비켜주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면 내가 인위적으로 오른팔을 피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펴지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익스텐서 액션으로 인해 오른 3두구는 절대 수동적일 수가 없대요. 계속 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스트로크에서 2두구는 구조에 의해서 살짝 접혀 있지만 그거를 이제 활성화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백스트로크에서는 항상 오른팔을 펴지도록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왼팔과 오른 3두근의 지속적인 익스텐서 액션으로 왼팔은 오른 3두근의 지속적인 익스텐션 액션에 의해서 쉽게 펴질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익스텐서 액션으로 오른손을 밑으로 계속 지긋하게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잘 펴졌어요. 이렇게. 이게 왜 펴졌을까요? 이 사진 두 가지 사진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왼팔 요 줄은 왼팔이고 오른팔도 이렇게 잘 펴졌죠. 팔로스로 때까지도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죠. 근데 얘가 펴지려면 우리가 이제 보면 왼쪽 어깨 위치를 봐보세요. 왼쪽 어깨 위치가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평행일 때 얘가 안 펴져요. 근데 얘가 계속 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이
임팩트 구간에서도 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뒤로 빠져줬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을 똑바로 친다는 좀 잘못된 생각이 개입이 돼서 임팩트 순간에 얘가 막히면 이 팽팽한 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윙 아크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순간에 조정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면 왼팔은 자동으로 그냥 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피려고 안 해도 오른팔만 잘 활성화만 시키면 오른팔도 얘를 계속 밑으로 당긴다는 얘는 삼두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기지만 구조에 의해서 얘가 안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기고 있던 거를 왼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켜주면 오른팔이 펴지는 것도 쉽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왼팔 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힘으로 피려고 하니까. 자, 힘으로 얘를 왼팔을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펴버리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기냐면 왼팔을 팔꿈치에 힘을 줘서 왼팔을 피려고 하면 이게 회전이 안 돼요. 백스윙 때. 라인을 제어하려면 근데 얘를 꽉 잡고 있으면 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왼팔의 근육의 힘으로 백스윙을 하려다 보면 처음에 다운스윙도 조금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왼팔의 움직임, 왼팔을 피는 거를 아마추어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끈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혼자서 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긋하게 이렇게 당겨 놓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인 앵글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이게 구조적인 거에 의해서 여기 접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당긴다는 거는 오른 삼두근을 계속 당기는 거겠죠. 계속 당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져줘야 되겠죠. 빠지고 라인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팽팽하게 계속 유지가 됐어요. 내려올 때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힙이 먼저 움직이고 가고 그 다음에 릴리스 구간에서는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양팔이 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얼라이먼트 골프는 포지션 골프를 압도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 골프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막연한 몸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팔꿈치 위치 아닐까요? 백스윙을 해요.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팔꿈치가 지면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맞을까요? 때로는 이렇게 빠지는 게 맞은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지면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요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는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보시면 같은 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팔뚝이 어떻게 보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겠죠. 근데 백스윙 연락의 클럽을 보시면 드라이버는 플랫하고 웨지는 업라이트 하겠죠. 그럼 플레이 면이 웨지는 내가 플레이 면이 업라이트한 걸 수도 있고 드라이버는 더 플랫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벽이 얘 벽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지금 저한테 쏟아지면 이게 플레인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이 벽이 저한테 조금 쏟아진다는 거는 클럽이 업라이트하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조금 쏟아지는 거를 이렇게 받치면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게 맞는 거고 얘가 더 많이 쏟아져요. 그럼 제가 얘를 더 많이 맞힐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의 위치가 좀 더 지면을 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픽스시키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면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님이 딱 고정을 시켰어요. 오른쪽 팔꿈치 위치는 무조건 뭐 웨지가 됐든 드라이버가 됐든 무조건 지면 아래로 향해야 된다. 그렇게 다들. 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아이언이 안 맞고 아이언이 잘 맞으면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 맞는 걸로 모든 클럽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신경 쓸 게 없는 게 우리가 라인 제어하는 거하고 이 팔뚝하고 샤프트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클럽이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두 가지를. 이게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플레인 앵글, 이게 웨지가 갖고 있는 플레인 앵글이 웨지가 훨씬 더 업라이트하죠. 업라이트한 클럽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 얘가 빠져야지 이 라인 유지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근데 만약에 지면을 보게 만들면 이 라인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리고 반대 드라이버를 가지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잘 제어하면 웨지보다는 조금 더 지면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신경 썼을까요? 라인만 지키니까 자연스럽게 업라이트한 클럽이 벌어지는 거고 플랫한 클럽은 조금 더 팔꿈치가 지면을 향하는 거고 그 얘기도 많잖아요. 이 리딩 엣지가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지면과 수직이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스파인 앵글하고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게 맞느냐. 뭐가 맞을까요 이거는 또. 이것도 포지션 골프일 수도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근데 또 요즘 프로님들은 무조건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편에 드라이버가 됐던 모든 클럽이 됐던 리딩 엣지 각하고 스파인 앵글 이렇게 숙인 각하고 맞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플레인 앵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플레인 앵글이라는 게 이렇게 기울어진 양인 거잖아요. 얘가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라인, 샤프트 연장선이 이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회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딩 엣지가 지면하고 수직이 되는 거고, 얘가 업라이트 엣지잖아요. 업라이트한 상태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약간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9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렇게 90도가 된 상태에서 라인을 지킨다고 치면, 요 판판한 면이 클럽 페이스 면이라고 치면 라인을 지키면 근데 클럽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클럽이 짧은 클럽일수록 라이 앵글이 조금 더 업라이트하니까 여기서 스윙에서 라인을 지키면 조금 더 이 면이 약간 지면을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고 라인을 지키면 이 면이 조금 더 회전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하나로 다 픽스를 시켜버리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치면 웨지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이 맞을 수도 있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지션 골프예요. 임팩트 이후에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돌리는 건 아니지만 바닥에 있는 샤프트 연장선을 가리키려면 이번에는 왼쪽이 비켜주고 오른쪽이 가까워져야지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왼팔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왼팔이 몸의 움직임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죠. 그럼 왼팔도 결국은 여기서 보면 손등 왼쪽이 비켜져 움직여서 얘가 갔어요. 여기서 손바닥.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프로님이 봤을 때는 손바닥에서 손등이지만 얘가 돈 건 뭐냐면 이 상태가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왼쪽이 비켜져요.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지금 프로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왼팔이 왼쪽 어깨가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뒤따라 와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돌리고 싶지 않아도 얘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왼팔이 내 몸을 추월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지식? 왼팔을 펴야 된다는? 왼팔을 계속 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니시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이 회전이라는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왼팔이 계속 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니시까지. 근데 우리가 제일 자연스러운 팔의 움직임을 보시면, 물론 얘가 자체적으로 도는 건 아니지만 왼팔이 시계 반대, 피니시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요. 왼팔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접혀야 돼요, 팔꿈치가. 오른팔이 백스윙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상태에서 왼팔은 백스윙을 하려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죠. 백스윙. 다시 여기서 오른팔이 피니시로 가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팔로스로. 그러면 양쪽 팔꿈치를 봐서는 한쪽 팔꿈치가 접혀 있으면 반대쪽 팔꿈치는 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접혔던 팔꿈치가 펴지면 반대쪽 팔꿈치가 이렇게 살짝 접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클럽을 제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우리 몸의 움직임인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얘가 이렇게 접히면 내가 스윙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계속 피려고 하는 거죠. 계속 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여기서 이 회전이 없었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왼팔을 왜 펴야 된다고 하나요? 스윙을 했을 때 왼팔을 계속 피라고 하잖아요. 왼팔은 피라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이거예요, 이거. 반지름의 크기를 가장 길게 쓰기 위해서 왼팔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펴져야 되는 구간은 어디까지가 필요할까요? 임팩트 이후. 임팩트까지. 그래서 임팩트,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팔로스로의 정의를 어디라고 하냐면, 임팩트까지도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접혀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올라가려면 얘가 접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파워도 안 나오고, 계속 피려면 어떻게 되냐면 왼팔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왼손등하고 클럽 페이스가 비교적 같은 면이죠. 왼팔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면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계속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상하나요, 또? 그냥 아마추어나 학생들은. 헤드를 돌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상 동작을 하냐면, 손목을 꺾죠. 이렇게 꺾으면 비교적 열리는 거를 조금 보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왼팔이 이렇게 하면 열리죠. 그러면 얘를 꺾으려면 어디서부터 꺾어야 되냐면 여기부터 꺾어야 돼요. 그럼 클럽 아크를 한번 봐보세요. 이만큼을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몇 클럽이나 될까요, 우리? 보통 한 클럽이 반 인치 차이잖아요. 반 인치 1cm 조금 넘어요. 이거는 몇 클럽이에요? 수십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안 나가는 이유가 얘가 길어야 되잖아요. 스윙 아크가 길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인에서 아웃,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왔어요. 요 샤프트의 연장선이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을 가릴 거예요. 근데 저는 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를 가리기 위해서 왼쪽이 비켜져요. 그러면 제 왼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럼 오른손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겠죠. 한시 방향으로. 한시로 나가는 것만큼 왼쪽이 비켜준다고 치면. 얘는 왜 다쳤을까요? 저는 얘를 돌리려고 안 했는데. 얘가 빠져졌어요. 놓고 왼쪽이 빠져져요. 근데 만약에 왼쪽이 빠지지 않고 얘가 왼팔에 가요. 그럼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추어 입장. 왜냐하면 왼팔이 계속 펴져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한 오해? 이거는 퍼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퍼터도 여기서 느껴야 돼요. 퍼터를 할 때도 자, 정면에서 봐보시면 제 나름대로 스트로크를 보시면 자, 놓고 여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저도 이 그립을 퍼터 할 때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얘로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접었다가 제 느낌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 압력을 느끼고 요 팔꿈치만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럼 클럽 헤드가 내 손을 절대로 추월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레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장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놓고 되게 심플해지죠. 퍼터 스트로크가. 제일 단순한 게 저는 퍼터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찍은데 30cm 앞에만 내가 보낼 수 있느냐? 어떤 내가 설정한 스피드로? 나머지 브레이크는 뭐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내가 얘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어 못해요. 이건 슬로프가 만들어주는 거죠. 중력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력을 내가 이 커브를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앞에 찍었던 에이밍 포인트 앞에 30cm를 어떤 빠르기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브래든 팩슨? 퍼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퍼터가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얘를 다 했대요. 다이렉트로 이렇게도 넣고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요 중간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게 결국은 뭘까요? 뭘로 조절했을까요? 그 사람이 스피드로 조정한 거예요. 자기가 찍은 에이밍 포인트 그 30cm 앞을 얼마만큼 내가 빠르게 보낼 거냐. 라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겠죠. 내가 브레이크를 많이 안 볼 거면 조금 더 라이를 안 봐야 되는 거고 많이 볼 거면 조금 많이 봐야 되는 거고. 그 퍼터 이렇게 있으면 홀컵이 있으면 공을 여기 이렇게 하나 딱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떨어질 수 있을 만큼 하면은 우리가 홀컵이 108mm지만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눈물 퍼터라고도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똑 떨어지게. 그럼 홀컵을 우리가 크게 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지혜 프로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신지혜 프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골프를 잘 하는 게 퍼터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숏퍼터, 뒷병 바꾸는 거. 그거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그만큼 안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있어도 홀컵이 있으면 안쪽 이런 데를 보고 내가 그 스피드로만 지나가면 브레이크가 있어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내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숏퍼터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숏퍼터가 왜 빠질까요? 1m 50 이런 거 했을 때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연습이 돼서 이거는 조금 뭐 안 지나가도 1m 이상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자신감 있게 스피드로 보내주면 저는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추어나 학생들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들어놓고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다운스윙이잖아요. 다운스윙. 여기서. 근데 아마추어는 왜 이게 안 될까요? 다운스윙을 하려면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력이에요. 왼팔이 정말로 부상을 당했어요. 제 왼팔은 단지 클럽하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근육만 쓸 수 있고, 왼손목 코킹도 얘 혼자 못해요. 왼팔 드는 것도 얘 혼자 못 들어요. 그러면 오른팔의 도움을 받거나 몸의 움직임에 도움을 받아서 왼팔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팔을 띄면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클럽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라인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결국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고 요 끝이 앞에 있는 연장선의 라인을 계속 지키고 들어오면 요 그립의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겠죠? 요 방향대로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두면 떨어지면서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원모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얘를 꽉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자, 여기서 힘으로 떨어뜨린다? 얘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동시에 이게 될까요? 0.24초 안에? 그러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왼팔을 왼팔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얘를 들잖아요. 그럼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어. 본능적인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손이 다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를 힘으로 끄집어내려면 공 쪽으로 끄집어내려. 그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진행을 하면 벌써부터 이 클럽은 공보다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얘를 떨어지게 내버려두면 떨어지게 내버려두면 떨어지면서 멈추지 말고 몸이 비켜주면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얼라이먼트 골프는 메케닉의 필이래요. 어렵죠? 말이? 얼라이먼트가 뭐냐면 정렬이잖아요.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바닥에 타겟 라인이 있고 우리가 설정하는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을 잘 들어가서 클럽이 여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이 정렬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스윙이 정말 좋아요. 스윙이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킬로이보다 더 좋아.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정렬대로 쳐야 되는데 이 클럽의 움직임의 서클을 이렇게 놓고 내가 스윙을 한다고 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게 정렬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에 이 기울어진 경사면을 이렇게 만드는지. 그럼 이것만 만들고 내가 여기서 클럽 샷부터 제어하는 것만 양쪽만 맞춰주면 비교적 쉬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렬을 이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정렬을 이렇게 해서 타겟 라인에 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훅이 나겠죠. 그러면 훅이 나는 거를 내가 정렬을 이렇게 맞춰서 이거를 해결하면 좋은데 이 훅 난 문제를 다른 걸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훅이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가니까 뭐 왼손목에 임팩트 순간 뭔가를 더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끌고 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스윙을 교정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골프는 결국은 뭐냐면 기울어진 서클의 클럽의 움직임을 클럽을 움직일 때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제어하는 게 결국은 얼라이먼트 골프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골프 스윙에 있어서 이 골프 스윙을 배우는 게 이제 첫 번째지만 그 후부터는 저는 얼라이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타겟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잘 정렬을 하고 내가 의도된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오조준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골프를 잘 치려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조준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대부분 남자분이시겠지만 스나이퍼 있잖아요. 스나이퍼 아시나요, 프로님? 저격수 1km 후방에서 맞추잖아요. 사람을 맞추잖아요. 그 스나이퍼가 1km 밖에서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맞히는데 그 사람 머리를 향해서 정렬을 딱 할까요? 아니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쪽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골프 스윙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의도된 드로우를 치려면 깃발은 저쪽에 있지만 나는 저쪽으로 오조준을 해야 되는 거고 페이드를 반대로 해야 되고.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럼 맞아요.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거든. 오조준은 한 게 맞는데 글로 가서 내가 밉술에서 밀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이크웨이를 해요. 이렇게 테이크를 하고 샤프트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까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잖아요. 왜 여기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을까요? 뜬금없죠, 질문이. 근데 아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라인을 여기서 샤프트 연장선이 내가 계속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라인을 지키는 게 아니고 회전적인 느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빠지죠.
그래, 얘를 너무 똑바로 빼려고 하면 안 되죠. 얘는 왜 나왔을까요? 이 샤프트의 연장선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내가 계속 지키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런 모션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너무 막연하게 접근했잖아요.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르쳐주신 프로님이 야, 너 테이크어웨이 해서 무조건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 돼야 돼. 이렇게만 우리는 그냥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하고 오해 소지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다운하고 아웃하고 다음은 네, 포워드. 뭐라고 해요? 포워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굽핑 머신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앞으로 가는 방향, 이 클럽 헤드가 다운 앤 아웃이잖아요. 그럼 얘가 포워드로 가는 거는 결과의 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두 가지의 포스가 결합이 되면 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면 또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인위적으로 앞으로 가는 방향을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잘못된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골프 레슨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투아웃 스윙 하라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3차원 임팩트 방향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백속에 있는 14개의 클럽들은 다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3차원 임팩트의 순서를 생각하면 먼저 내려와야 돼요. 이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이 클럽이. 때려 죽어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운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왼팔은 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안 될까요? 백스윙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왼팔하고 클럽은 근해잖아요. 왼팔하고 클럽이 왜 올라왔을까요? 이 위치까지. 바닥에 있던 게.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을 클럽에서 놓으면. 야, 이게 다운 아닐까요? 근데 왜 못할까요? 아마추어 분은. 되게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왼팔을 근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다운스윙은 그냥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왼팔을 왼팔 자체적으로 내가 들려고 하니까 여기서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클럽하고 왼팔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근해잖아요. 힘도 필요 없어요. 제가 손가락 하나로 뜰 수 있어요. 너무 떨어지겠죠. 자, 백스윙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든다고 치고 들어갔어요. 놓으면 중력에서 얘는 클럽은 왼팔은 중력에서 떨어지면 여기 있던 왼팔과 클럽을 이렇게 기울어졌던 팔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정말로 밑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어떻게 내려올까요, 이거? 요 구조를 유지하고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럼 클럽 헤드는 어디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공에 비해서 뒤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공을 맞추려면 바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추어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근해처럼 활용을 안 하고 얘를 잡고 있으니까 왼팔의 힘으로 올렸으니까 안 떨어지겠죠. 못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공은 맞춰야 돼. 공은 분명히 지면 아래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왼팔을 공 쪽으로 끈다.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다운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 잘 떨어뜨리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벌 쓰는 동작 있잖아요. 이렇게 기마자세 하고 이렇게 팔을 이러고 있으면 처음엔 잘 버티지. 근데 한 시간 돼 있으면 이 팔이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잘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은 왼팔이 앞으로 나오는 인에서 아웃으로 우리가 스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골핑 머신의 매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백스윙은 왼팔이나 왼손으로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손목 코킹조차도 왼손의 근육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골핑 머신은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 왼팔을 그네처럼 놓고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에 의해서 왼팔이 움직여 주게끔 우리가 기계처럼 설정을 해주면 그렇게 어려웠던 다운스윙에서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스윙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왼팔의 근해라는 이게 정말로 저한테는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프가 어렵게 아마추어들이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과대포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손목 움직임, 골반 움직임, 어깨 움직임,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다리 움직임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옵션만 내가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 옵션 붙이고 저 옵션 붙이고 막 해버리니까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수가들한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뭔가에 이거를 돈벌이로 생각을 하면 자기만의 뭔가 이슈화를 만들어서 뭔가를 자꾸 만들고 이것만 하면 또 된다고 하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혹하는 이것만 하면 300m가 나가야지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골핑 머신을 통해서 레슨을 한다는 게 그런 유혹에서 뭔가 다 대처를 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다가 핸드 컨트롤 피벗 개념만 붙이면 몸의 움직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뭔가 있겠지 했어요.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기만 하잖아요. 아마추어가 하고 싶은 동작들이 자동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비거리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비거리에 대한 요즘 레슨이 정말 많잖아요. 저한테 오는 손님이나 프로들이나 항상 비거리에 대한 이제 고민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비거리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1마일씩만 올리면 1년이면 12마일이에요. 12마일이면 거리로 따지면 1마일에 3야드가 보니까 36야드가 나가는 30m가 느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에 1마일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달에 10마일을 올리려고 하니까 대부분 다 포기를 하는 거지. 골프는 장타대회가 아니잖아요. 스트로크 플레이는 장타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